가슴 확대 수술을 할 때 보형물이 들어가는 위치는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육 위에 들어가는 방법, 이중 평면법, 근육 아래 들어가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육 위에 들어가려면은 자기 가슴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근육 위에 들어가도 밖에서 만졌을 때 보형물이 좀 덜 만져지고 보형물 티가 좀 덜 나게 되는데요. 가슴 확대 수술을 하고 나서 촉감이 얼만큼 부드러워지는지 이제 그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안녕하세요. 기린성형외과의 송재용 원장입니다. 가슴 확대 수술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한국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보형물은 모티바 보형물이라든지 멘토 엑스트라 스무스 보형물처럼 충전율이 높은 풀 필링 레이트의 보형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국 여성들이 다른 동양 여성들도 비슷하긴 한데 일단 가슴 조직이 많이 없고 피부가 좀 얇은 편이시고 또 피부도 좀 단단한 편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슴 조직이 많지가 않고 피부가 얇을 때는 필링 레이트가 낮은 그런 보형물을 쓰면은 보형물에 주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밖에서 이제 주름이 만져질 수도 있고 피부가 아주 얇은 경우에는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충전율이 높은 그런 이제 보형물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슴이 이제 단단한 분들은 가슴 수술을 하고 이제 가슴이 커지려면 피부가 잘 늘어나야 되는데 이제 피부가 단단하면 피부가 잘 늘어나질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충전율이 높은 그런 보형물을 사용하는 게 피부를 잘 늘릴 수가 있어서 좀 더 좋은 면이 있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런 모티바라든지 멘토 엑스트라 스무스 같은 충전율이 높은 그런 보형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슴 확대 수술을 할 때 절개하는 위치는 크게 이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겨드랑이 절개, 그리고 유륜 절개, 밑선 절개, 그리고 배꼽을 절개해서 이제 하는 방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배꼽을 절개해서 수술하는 방법은 식염수 보형물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고요.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겨드랑이, 유륜, 밑선 이 세 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제 생각에 그거는 세 군데 모두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 희미하게 변하는 건 이제 마찬가지가 되는데 그런 희미한 자국이 겨드랑이에 있는지, 유륜에 있는지, 밑선에 있는지 그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유륜 절개 같은 경우에는 제약 사항이 있는 게 기본적으로 유륜의 크기가 어느 정도 이상 돼야 되거든요. 보통 이제 3cm에서 3.5cm 이상 돼야 되고 사실 근데 동양 여성들 중에서 특히 결혼하지 않은 그 젊은 여성들 중에서는 그 유륜 크기가 충분하게 큰 경우가 사실 많지 않으시죠. 그래서 주로 겨드랑이, 밑선을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겨드랑이 절개의 장점은 그런 수술한 자국이 가슴 쪽에 생기지 않는다는 게 장점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민소매 같은 수영복 그런 걸 많이 입으시는 분들은 팔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처음에 통증이 조금 더 있고 팔 쓰는 게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으세요. 밑선 절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슴 쪽에 그런 자국이 남는다는 게 좀 부담일 수가 있는데 가족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좀 보기 힘들고 통증이 적고 이제 팔 쓰는 게 편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데 결국은 자기가 평소에 어떤 옷을 많이 입으시는지 직업이 팔을 많이 쓰는 직업인지 아니면 수술하고 나서 회복 기간이 얼만큼 여유가 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가슴 확대 수술을 할 때 보형물이 들어가는 위치는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육 위에 들어가는 방법, 이중 평면법, 근육 아래 들어가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육 위에 들어가려면은 자기 가슴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근육 위에 들어가도 밖에서 만졌을 때 보형물이 좀 덜 만져지고 보형물 티가 좀 덜 나게 되는데요. 사실 한국 여성들, 동양 여성들 중에서는 가슴 조직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편이시죠. 그리고 근육 아래 온전히 다 보형물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두에서부터 밑선까지 거리가 충분히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동양 여성들은 유두부터 밑선까지 거리가 여유가 충분한 분들이 또 많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중평면법이라는 방법은 이제 근육 아래 들어가는 방법과 근육 위에 들어가는 방법을 절충한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위쪽은 근육이 덮고 있고 아래쪽은 이제 근육이 덮고 있지 않고 이제 그런
방법이 되겠는데요. 위쪽은 근육이 덮고 있기 때문에 근육 조직이 좀 가슴 조직이 부족한 분들도 보형물이 좀 느껴지거나 티가 나거나 그런 게 좀 덜 하게 되고요. 아래쪽은 이제 근육 조직이 덮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부가 좀 더 잘 늘어나게 되면서 물방울 모양의 자연스러운 모양을 내기가 좋으시죠. 특히 가슴이 좀 처진 분들, 그런 분들도 이중평면법을 사용해서 좀 가슴이 올라가는 효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중평면법을 제일 많이 쓰고 계십니다. 가슴 확대 수술을 하고 나서 촉감이 얼만큼 부드러워지는지 이제 그거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보형물마다 차이가 있는지 그걸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속이 좀 꽉 차 있는 충전율이 높은 그런 보형물은 환자분들이 표현할 때 약간 좀 탱탱한 느낌이 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속이 조금 꽉 차 있지 않고 비어 있는 이런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물렁물렁 느낌이 나서 오히려 더 부드럽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거는 사실 밖에서 이렇게 만져봤을 때 이제 그런 차이고, 이게 몸속에 들어가면은 사실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가 되는데요. 오히려 피부가 얇은 분들이 이런 충전율이 낮은 이런 보형물을 썼을 때는 이제 부드러운 느낌도 물론 있을 수가 있지만 주름이 만져진다든지 또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충전율이 낮은 그런 보형물을 쓰시면 좋은 분들은 원래 지금 자기 가슴이 좀 있으시고 피부가 두꺼운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이런 보형물을 쓰면 촉감 면에서 조금 더 좋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좀 가슴이 좀 조직이 많지가 않고 피부가 얇은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충전율이 높은 이제 그런 보형물을 쓰는 게 주름이 좀 덜 느껴지고 이제 그런 면에서 좋을 수가 있으시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가슴의 촉감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 보형물도 물론 중요하지만 원래 자기가 얼만큼 가슴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 가슴 조직이 얼만큼 있는지가 중요하고, 또 피부가 얼만큼 단단하고 아니면 부드러운지 그게 또 영향을 미치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몸속에 이렇게 보형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피막이라는 것이 생기는데 이 피막이 얼만큼 얇게 생기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막을 얇게 만드는 데에는 이제 수술할 때 피도 좀 덜 내야 되고, 그리고 아주 깨끗한 환경에서 빠른 시간에 이제 수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수술 그 술기 그거에 영향도 많이 미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가슴 수술에 궁금한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크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도 아마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텐데 저희 기린성형외과에 오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니까 주저하지 말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기린성형외과의 송재용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